안녕하세요. 수국팀의 HTTP 검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HTTP 검사의 개념과 발달 배경,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HTTP 검사의 실시 방법, 검사의 해석, 그리고 검사의 해석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검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글을 배우기 전인 어린 시절부터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림으로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릴 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HTTP 검사는 벅이 고안한 투사적 그림 검사로서 집, 나무, 사람을 각각 그리게 하여 내담자의 성격, 행동 양식 및 대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HTTP는 개별 혹은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피험자의 성격적 특징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석을 통해 조현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및 신경증의 부분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HTTP 검사의 발달 배경을 살펴보면 1940년대에 개인의 정신적 측면과 성격이 그림에 투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투사적 그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투사적 그림 검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Draw a Person (DAP) 검사가 개발되었으며 이후 하우스와 트리가 부과됨으로써 현재의 House Tree Person 검사, 즉 HTTP 검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HTTP는 아동의 지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투사적 성격 검사로서의 인물화 검사 체계를 개발시켜 이후 지능과 성격 모두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심리 검사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석가 벅은 프로이트의 이론 정신병리적 집단을 기반으로 HTTP를 지능검사의 보조수단으로 고안하였습니다. 벅이 세 가지 주제로 집, 나무, 사람을 활용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고 모든 연령의 피검자가 그림 대상으로 쉽게 받아들이며 다른 과제보다는 무의식 활동과 연상작용을 활성화하는 상징성이 풍부한 소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 나무, 사람과 같은 특정한 형상에 대한 그림은 개인의 성격, 지각, 태도를 반영해준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발달되었고 HTTP는 벅이 검사도구로 개발했지만 이후엔 해머가 더욱 발전시켜 임상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후 HTTP는 심리치료를 위한 검사도구뿐만 아니라 치료 기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 검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돼서 실시 방법이 매우 쉬우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모든 연령의 피검자에게 실시 가능합니다. 언어 표현이 어려운 사람, 수줍거나 억압된 아동 또는 외국인이나 문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환상에 시달리는 환자는 그것의 해소가 가능하며 때로는 치료적 효과도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응이 자유롭기 때문에 피검자의 반응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검자에게 자극의 일정한 의미나 정답이 제시되지 않아 피검자의 방어가 쉽지 않고 응답의 왜곡이 적습니다. 반응을 해석할 때는 자료의 여러 가지 측면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반응의 어떤 한 가지 측면만 보면 안 되고 전체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인 투사는 개인의 무의식적 세계 또는 방어기제라는 뜻이므로 집, 나무, 사람 검사도 아동의 무의식의 세계 또는 방어기제를 탐지해내자는 것입니다. 집, 나무, 사람 검사는 피검자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하고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HTTP 검사의 특징은 최근까지 그림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 일부 논박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장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HTTP 검사의 실시 방법을 보면 검사는 집, 나무, 사람 1, 사람 2의 순서로 실시하는데 이때 용지의 방향은 집은 가로 방향, 나무와 사람은 세로 방향으로 제시하여 그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개별 검사와 집단 검사에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검사의 지시 방법을 살펴보면 한 장의 종이에 하나씩 모두 4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그립니다. 그림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리면 좋습니다. 라고 피검자에게 설명해 줍니다. A4 용지를 가로로 제시해주며 이 종이 위에 집을 그리십시오. A4 용지를 세로로 제시하며 나무를 하나 그려보십시오. A4 용지를 세로로 제시하며 이번에는 사람을 한 명 그려보십시오. 사람의 전신을 그려주세요. 단, 막대기형 사람, 만화나 추상적인 그림은 그리지 말아주세요. A4 용지를 세로로 제시하며 이번에는 앞사람과 반대의 성의 사람을 그려보십시오. 이번에도 전신을 그려보십시오. 라고 지시합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림에 대한 질문은 피검자가 집, 나무, 사람 검사에 표현한 것에 독특한 의미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형식은 없으며 검사자의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는 이 그림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부 묘사나 신체 심상은 자신을 투영하며 상징적인 의미는 투사적 그림 형태로 나타나는데 진단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피검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그럼 각 집, 나무, 사람의 검사 후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집 그림에서는 집 그림은 전반적으로 가정생활과 가족 간의 관계에 관한 인상을 반영합니다. 가족들 간의 애정과 교류, 가족들의 관계와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에 대한 욕구, 좌절, 상실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인가요? 이 집의 계절은 어떤가요? 날씨는 어떠한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이 집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나중에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등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무 그림. 나무 그림은 주로 성격의 핵심적인 갈등 및 방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더 깊고 무의식적인 감정을 반영합니다. 무의식적이고 심층적인 자기 개념이 드러나며 기본적인 자기상과 신체상과 같은 핵심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내담자의 내적 자아 강도가 표현되며 주관적 감정, 환경의 만족을 추구하는 능력과 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 등 깊은 내면과 개인의 내적인 균형감을 반영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요? 이 나무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나무의 건강은 어떠한가요? 나무의 주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나무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더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나중에 이 나무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등의 질문이 있습니다. 인물 그림. 기본적으로 자기 개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의식적인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개념, 자기 표상,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여러 가지 감정이 투사됩니다. 자기 대상적 충족을 주는 의미가 있는 자기 대상적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표상이나 그에게 부여된 감정이 투사될 수도 있습니다. 인물화의 크기는 내담자의 자존심과 활동성을 의미하며 추상적이거나 만화로 그릴 경우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 확인되어 있지 않은 자기 개념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가족은 몇 명이며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을 그릴 때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당신을 닮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고자 한 만큼 잘 그려졌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리기 어려웠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등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HTP 검사의 해석을 살펴보겠는데요. 집, 나무, 사람 검사 그림 해석하는 데는 전체적인 평가, 내용적 분석, 형식적 분석의 세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관적 해석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림에 대한 연구 문헌을 많이 읽고 연령과 성격 등을 달리한 피검자의 그림을 많이 보고 검토함으로써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평가, 그림의 전체적인 인상을 중시하고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구조는 잘 되어 있는가, 이상한 곳은 없는가에 주목하여 어떻게 그렸는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내용적 분석. 내용적 분석은 무엇을 그렸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으로 집, 나무, 남성상, 여성상에 있어서 이상한 부분, 형식적 분석에서 나타난 특성을 참고하여 그림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거나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림을 그린 후의 질문을 첨가하여 그림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를 얻습니다. 유의할 점은 그림의 상징적 의미는 인류 전체에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있으나 특정한 문화나 개인에게만 통하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식적 분석인데요. 형식적 분석은 세 개의 기본 항목과 다수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검사 시의 소요 시간과 태도. 소요 시간은 적응 상태를 의미하고 태도는 그림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린 순서. 그림의 순서는 피검자의 적응 상태나 욕구, 방어 등을 나타내는데 집, 나무, 사람의 각 그림을 전체로 하여 다른 그림과 비교하는 것과 한 개의 그림에서 부분이 그려지는 순서에 따라서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 그림은 지붕, 벽, 문, 창문 순서로, 나무는 줄기, 잎으로 그려지며 통합되어 있는 사람은 뿌리부터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얼굴, 얼굴 세부, 목, 몸, 팔, 다리 순으로 그려집니다. 세 번째, 크기와 위치. 크기는 피검자의 자존감, 자기 확대의 욕구, 공상적인 자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물화를 20cm 정도의 크기로 그리며 용지 3분의 2 정도의 공간을 사용합니다. 위치는 그림이 용지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 경우는 정상적이고 안정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과도한 정중앙 위치는 대인관계에서의 완고함과 융통성이 결여됨을 나타냅니다. 용지의 가장자리 위치는 불안정감으로 인한 의존성과 자신감 결여, 독립된 행동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적 경향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 필압과 선의 종류인데 필압, 피검자의 에너지 수준을 상징하고 필압에 있어 강약의 변화가 적당한 것은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강한 선, 자신감, 주장성, 극도의 긴장 상태를 반영하거나 독단적, 공격적 경향을 보여주고 일부분만 진한 선은 그 부분에 대한 고착과 억압이나 적의를 나타냅니다. 약한 선, 자신감이 결여되고 환경에 부적응적이거나 우유부단하고 두려움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략과 왜곡이 있는데요. 생략과 왜곡은 그 부분이 피검자에게 있어서 갈등이 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창문이 생략된 그림은 환경에 관심이 적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부묘사. 피검자가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의식하고 처리해가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투시화. 투시성은 미성숙, 불안, 부정적 자기개념, 부적응 등 정서적, 기질적 원인에 의하여 성격의 통합이 결여되거나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대칭성 및 방향. 대칭성은 자기 통합의 경향성을 알 수 있고 대칭성의 결여는 피검자의 불안정감을 나타내며 신체적 면의 부적응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림의 방향에 따라 피검자의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감정, 대인관계의 평가와 처리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타로 지면선을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면선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집, 나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집 그림의 해석입니다. 집은 피검자의 가정 환경과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 가족 관계에 대한 감정과 태도, 현재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의 가정, 이상적인 장래의 가정과 과거의 가정에 대해 표현합니다. 주제, 일반적으로 피검자의 약 80% 이상이 전통적인 주택을 그립니다. 약 8%의 사람이 특수한 집, 아파트, 빌딩, 교회, 절, 학교 등을 그리는데 반드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붕, 지붕은 정신생활, 특히 생활의 공상 영역을 상징합니다. 벽, 벽에서는 자아의 강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튼튼한 벽은 완강한 자아, 얇은 벽은 통제력이 악화되어 상처 입기 쉬운 자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 환경과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접촉자로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창문, 인간의 눈과 같은 의미로 환경과의 수동적인 접촉을 상징합니다. 창문이 없는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결여와 적의, 폐쇄적인 사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타, 방은 피검자가 경험한 의미의 특별한 상징성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굴뚝, 굴뚝은 가족과 인간관계의 친밀하고 따뜻함을 나타내는데 강조된 굴뚝은 과도한 염려와 걱정, 연기가 많은 경우는 환경적 압력, 가정 내 긴장과 불안, 애정적 욕구를 원하는 것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울타리를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울타리는 자기를 방어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단이나 길과 같이 집과 연결된 진입로는 외부와 접근성을 의미하며 통제와 허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꽃과 풀, 나무 등 세부 묘사는 관심과 애정에 대한 욕구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집 그림 예시 자료입니다. 앞서 집 해석 부분 설명을 기억하시며 집 그림 분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그림의 해석입니다. 나무는 피검자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자기상이 투사되어 나타납니다. 나무를 해석할 때 먼저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필수 구성 요소인 나무 기둥, 가지, 수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주제는 피검자의 내면적 성격과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 부여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종류 중 상록수는 자신을 활력이 넘치는 존재로 보거나 소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줄기는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심리적 힘과 생활에 대한 감정을 반영합니다. 가지는 환경에서 만족을 구하고 타인과 접촉해서 성취감을 얻기 위한 힘을 상징하며 피검자의 능력, 가능성, 적응성과 같은 자원을 나타냅니다. 수관은 줄기의 위쪽 가지와 잎들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부분으로 성장 욕구를 상징하며 공상과 사고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타로 뿌리, 잎, 꽃, 열매, 나무, 새집 등이 있는데요. 뿌리는 안정적 욕구와 현실을 지배하는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지면으로 드러난 것은 현실 검증력이 낮을 수 있고 죽은 뿌리는 현실 접촉 의지나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우울증적 감정과 병리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잎은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에 대한 의미를 상징하고 잎의 생략은 내적 황폐화나 자아통합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지만 검사를 실시하는 계절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꽃은 외면적인 체면을 상징하고 열매는 의존 욕구를 의미합니다. 성인일 경우에는 고착, 미성숙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무에 새집이나 동물을 그린 경우는 그 동물과 동일시되는 인물을 나타냅니다. 나무 그림에 대한 예시 자료입니다. 나무 해석 부분 설명을 기억하시며 나무 그림 분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그림의 해석입니다. 사람은 나무나 집보다 자기상을 더 잘 나타냅니다. 그로 인해 피검자에게 방어를 유발시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왜곡시키게 합니다. 사람 그림은 자기의 현실상이나 이상상이나 자기에게 의미 있는 사람,
인간 일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반영합니다. 주제는 인물에서 그려지는 주제는 피검자와 어느 정도 같은 연령과 환경에서 거주하는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 지적, 공상적 활동, 자기통제, 사회적 의사소통을 상징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체 부위보다 머리와 얼굴을 주의 깊게 그립니다. 얼굴은 피검자가 외부의 현실 세계와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목구비의 생략은 그 성의 대상과 갈등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목구비를 과도하게 강조해서 그리는 경우는 부적절함과 약함을 공격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보상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눈은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는 마음의 창이자 환경과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을 상징합니다. 코는 성적 상징을 나타내며 주장성과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입은 구강적 욕구와 공격성, 성적인 상징을 의미합니다. 몸통. 몸통은 신체적 충동의 원천으로 몸통이 생략된 경우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의 상실이나 거부를 나타낼 수 있고 매우 작은 몸통은 자신의 신체적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은 물리적 환경의 접촉과 통제의 역할을 하며 자아발달과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을 반영합니다. 몸에 딱 붙은 두 팔은 수동적, 방어적인 태도가 강하고 경직되고 억압된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은 외부의 사물을 다루고 인간관계에 작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손을 생략하는 것은 무력감과 거세된 감정을 나타낼 수 있고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은 손은 사회적 접촉이나 생산적 활동에서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리와 발. 다리와 발은 신체의 이동성과 균형을 취하는 기능으로 성격의 안정성과 성에 대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머리카락. 육체적 욕구와 성적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머리카락의 강조는 자기 주장성이 강하고 자기애적 경향과 사고의 공상에 몰두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깨, 신체적인 힘에 대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강조된 어깨는 약한 신체를 과잉 보상적 욕구로 나타낼 수 있고 작은 어깨는 열등감을 가진 경우에 많이 표현됩니다. 인물화 예시자료입니다. 앞선 해석 설명을 기억하시고 인물화 그림 분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 나무, 사람 그림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외에 지나치게 큰 머리, 눈 생략, 머리카락 생략, 치아 그림, 날개, 어깨가 없음, 팔 생략, 관절 강조, 손 생략, 발 생략, 성기를 그리거나 옷을 입지 않은 그림, 투명화, 내부 장기를 표현하고 뒷모습을 그리고 옆 얼굴과 앞 얼굴을 뒤섞인 그림, 빙빙 도는 움직임, 지붕만 그리거나 죽은 나무, 의인화된 나무 등을 그리는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을 의심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HTP 검사의 해석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인 어린이의 HTP 검사 반응에 대한 해석과 특징 연구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4세 남자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의 크기가 작고 미분화된 표현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신중히 그리는 모습과는 달리 세부 묘사가 생략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기나 활동 수준이 낮고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 그림을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강아지 집을 함께 그린 것으로 보아 애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문이 없는 것은 평소 활발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지만 친구 관계에서 위축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 그림을 보면 줄기에 비해 수간이 크며 가지가 없는 나무로 현재 생활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내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 그림에서와 같이 작은 나무를 더 그린 것은 애정에 대한 욕구로 볼 수 있습니다. PDI에서 몇 살 된 나무인가요? 라는 질문에 1살이라고 답함으로 이는 매우 미성숙한 어린이로 판단됩니다.
사람 그림을 보면 미분화된 표현이 두드러지며 크기가 작고 유난히 눈을 강조한 점으로 볼 때 자존감이 낮으며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많은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빠와 엄마를 그렸으나 PDI에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라는 질문에 사라져요, 죽어요 라고 대답하므로 2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 아빠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빠의 손에는 피검자가, 엄마의 손에는 엄마 딸을 그린 것은 엄마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는 5살 여자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필선이 강하고 직선적인 그림으로 이는 자기주장적인 면과 민첩성, 우유부단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단호함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그림은 과장된 표현을 할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집 그림을 보면 지붕의 장식과 창문이 사람으로 가려 있어 볼 수 없게 된 그림으로 볼 때 친구 관계에서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적 감정이 있어 보이고 PDI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만 살고 싶어요. 사랑이 많은 가정이요. 라고 부모와 동생을 빼고 말한 점은 맞벌이 가족의 어린이로 따뜻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나무 그림을 볼 때 잎에 비해 기둥이 크고 넓게 그린 것으로 보아 자신의 성격 구조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장된 표현의 그림으로 볼 수 있겠고 주관이 강한 어린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인물화 검사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몸이 아주 작고 팔과 손의 처리가 빈약한 모습은 스스로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므로 수동적이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긴 다리의 표현과 여자의 신발과는 달리 남자 그림에서는 발을 둥그렇게 미숙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자율성에 대한 강한 욕구가 보입니다. 이상 검사 사례 발표를 끝으로 HTP 검사에 대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검색창에 화면에 안내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HTP 무료 검사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중 검사 진행 과정이 올라온 영상이 있어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래의 참고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수국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랏빛 수국의 꽃말은 진심입니다. 저희 수국팀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진심을 다해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팀장님이신 정우석 선생님과 또 칭찬이 남혜란 선생님께서 내용을 정리해 주셨고 기록이 김재윤 선생님께서 PPT 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부팀장인 윤혜리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국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